헝가리의 예술영화 감독 벨라타르는 2011년 그의 9번째 장편영화 토리노의 말을 발표한 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57에 불과합니다. 그의 갑작스럽고 이른 은퇴 선언은 아마도 토리노의 말에 표현된 깊은 심연의 절망감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벨라타르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러닝타임이 무려 7시간 20분에 이르는 1994년 영화 사탄 탱고와 2000년에 발표한 베크마이스터 하모니스, 그리고 이 영화 토리노의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 영화들은 비평가들에 의해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종종 영화 역사상 최고의 100대 영화 목록에 들기도 합니다. 영화 토리노의 말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년에 관한 에피소드를 알려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1889년 1월 3일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산책을 하던 중 주인이 세게 채찍질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완고한 말을 발견했습니다. 니체는 주인의 채찍질을 막으며 비참한 그 말을 온몸으로 껴안았습니다. 그 후 니체는 심각한 정신쇠약에 빠졌으며 "엄마, 나는 바보였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거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말썽을 부리던 그 말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 토리노의 말은 그 늙은 말의 뒷이야기를 추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타르의 다른 영화와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어느 특정한 역사적 시간과 공간으로 일치시키려 하거나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로 해석하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의 영화는 늘 인간의 삶의 조건 또는 삶 자체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주제는 매우 중층적이며 그렇기에 관객의 다양한 경험, 시각, 해석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영화 토리노의 말은 시간이 종말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친 바람이 불어대는 광야를 배경으로 느리고 엄숙한 흑백 영화인 토리노의 말은 기술적으로도 최고의 헐리우드 영화 이상으로 정교합니다. 이는 생명의 파국에 대한 종교적인 의식이며 그 레퀴엠입니다. 벨라타르는 죽음이 아니라 멈춤으로 그 파국을 숭고한 것으로 격상시킵니다. 이 종말의 숭고함에 대해서 벨라타르는 비타협적인 헌신을 바칩니다. 말과 그의 주인, 그리고 주인의 딸의 엿새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는 일종의 창세기 이야기를 거꾸로 한 것입니다. 세계의 종말론적 파괴가 아니라 단계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울부짖고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 존재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2시간 26분 동안 30개의 길고 긴 롱테이크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인간 존재의 무거움에 대한 냉철한 관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흙바닥과 장작난로가 있는 외딴 집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우주조차도 보존되지 못합니다.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암울하고 절망적이 됩니다. 말은 이제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농장에 들른 집시들이 농부의 딸에게 준 책은 그들의 작은 세계에 또 다른 불길한 어조를 더합니다. Végezni addig, míg bűnbánati 집시들이 떠난 후 집 근처 우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지만 아마도 떠날 곳이라곤 존재하지 않는 듯 이내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멈춤으로 생존을 마감합니다. 이처럼 끝모를 절망의 시면을 담은 영화 토리노의 말을 발표한 후 은퇴를 선언한 벨라타르는 지적 사유의 절대적 절망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벨라타르 자신은 영화 속에 표현된 더 이상 움직임을 거부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식량인 감자가 될 수도 있고 바싹 말라버린 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화는 우리에게 절망과 삶의 조건에 대한 풍성하고 넉넉한 철학적 미천을 제공해 줍니다.